지식의 구조를 형성시킨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몸에 체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어려워. 아니에요. 난이도가 쉬운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현재의 걱정을 실질적으로는 덜 수 있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은 디지털 AI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조금 정확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하나는 나는 이거 잘 안 돼, 나한테는 너무 난공불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하나 하고요. 또 어느 정도 디지털 AI 역량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을 정말 무지하게 중요해 하는 수준으로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어지중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이 두 문제를 오늘 정확하게 지적하고 중요성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OECD 직업 역량 전망이라는 게 있어요. Skills Outlook이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기술 미보유자 향후 직무와 소득 기회에서 점차 배제될 것,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F죠,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 미래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에서도 2025년 이후 AI 디지털 기술 격차로 인해 새로운 역량 요구가 확대됨과 동시에 뒤처진 사람들은 큰 불이익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건들을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격차에서 발생되는 불이익의 사이즈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삶의 질 자체를 완전히 규정해 버릴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보고들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AI 시대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우리에게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챗GPT 써보면 엄청 편하고 좋죠. 기회인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커다란 위기의 상황이라는 측면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할 거예요. 디지털 AI 역량은요, 21세기 필수 생존 역량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우리가 디지털 격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 접근성, 요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그런 능력을 의미해요. 두 번째가 활용 능력이에요. 기본 수준에서 갖추고 있으면 활용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걸 이제 디지털 AI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직무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지 않으면 디지털 격차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심지어는 세 번째 측면인데, 문화라고 해요. 디지털 AI 프렌들리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삶의 스타일,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게 문화거든요. 이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디지털 문해력 정의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한 기기 활용 능력을 넘어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죠. 우리 잘 아는 맥킨지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래 커리어 발전의 핵심 역량, 이것이 디지털 정보 해석 능력이다,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어요. 자, 문해력 플러스 기기 활용 능력 플러스 AI 이해도, 이 전체, 이것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 격차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I 시대에 디지털 AI 활용 역량이라는 것은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셔널한 것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디지털 AI 활용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는 얘기로 넘어가 보죠.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이건 되게 오래된 이론 체계인데,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거,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라는 것을 꼭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정보 처리 이론이란 말이죠. 이 정보 처리 이론은 인간의 인지 과정을, 정보를 입력하고 인풋하는 것이죠. 그 정보를 처리하고 프로세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이제는 장기 저장을 해요. 스토리지 하는 것이죠. 인출하는 것, 리트리벌 하는 것인데, 이런 인지 과정이 컴퓨터의 작동과 비슷한, 그러니까 컴퓨터의 행위 모델과 유사하다고 파악하는 그런 심리학적, 인지과학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최초로 정보처리적 관점의 인간 기억 모델을 제시한 논문도 여러분들 이참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애트킨스라는 분하고 리차드 시프린이라는 분인데, 아마 부부이겠죠. 휴먼 메모리라는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인간
인간의 기억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부제로 A proposed system and its control processes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찬찬히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논문에서 정보 처리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밝혔고요. 이 논문에서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관점이 정립이 됨과 동시에 그 이후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인간의 인지 역량, cognitive capacity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지, cognitive한 capacity, 역량, 능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작업 기억의 효율성,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높이고, 우리가 스키마라 그러는데요. 지식 구조 같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잘 형성시키느냐에 따라서 정보 활용 능력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먼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보 처리의 이론과 개념 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 놓은 상태에서 왜 디지털 AI 기술에 익숙해지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근원적인 문제를 조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정보 처리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인풋할 때 데이터 과잉이 아주 결정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정보 처리에서 출발은 인풋인데, 자, 현대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다고요?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라고 하죠.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현대 사회의 정보 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렇게 되니까 인지 부하, cognitive load라고 하죠. 총량이 너무 많아서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로운 기술이 매일 등장하죠. 이것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장기 기억하고 자동화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넓은 범위의 새로운 지식 구조를 확보를 해요. 그거를 확보해서 소화한 상태에서 시시각각 어떤 툴을 꺼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넓은 범위의 스키마,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화에 자신의 방법 같은 것들이 정립되어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구글링 합니까? 아니죠. 챗GPT-4.5를 쓰시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부하를 줄이는 것이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논리적인 작업을 하면 뭘 쓰시나요? GPT-5.1을 쓰시기를 권합니다. 글도 엄청 잘 쓰죠. 요즘에는 챗GPT에, 예전에 챗GPT with 캔버스가 완전히 인베디드 돼가지고 챗GPT-5.1을 쓰면서 글이 길어지면은 옛날에 챗GPT with 캔버스 같은 화면으로 화면이 자동 전환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부드러운 맥락의 글을 쓰려면 여러분들 클로드 AI 같은 거 이미 쓰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게 자기에게 이미 착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하를 줄일 수 있죠. 자, 인지자원 확보와 관련된 논의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앞에 1단계를 수행하고 나지 않습니까? 인지적 부담이 일단 확 감소해요. 그렇게 해서 기초체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나의 도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복해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몇 가지 툴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그러니까 문해력의 차원에서 정복을 했어. 그러면 다른 도구에 도전하는 역량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에너지 소모 차원에서요, 앞에 단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이미 엄청난 격차를 벌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인지적 혼란의 측면도 보셔야 돼요. Cognitive conflict라고 하죠. 얘를 줄이는 것이 또 한편으로 엄청 중요한데,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접할 때 불편함, 불안, 공포 이런 거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데이터 과잉과 인지 부하를 막으려는 뇌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구를 갖추시면 당연히 부담이 확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IT, AI 문해력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 여러분들 서셔야 됩니다. 공교육에서 보면요, 너무 빠른 디지털 AI 기술의 발전 속도 때문에 30대 이상만 돼도 공교육에서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10대나 20대에 한해서 공교육에서 일부 수혜를 보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디지털 역량 기초 체력을 길러볼 기회를 공교육에서는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켄 대학을 제가 오래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벌써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초 능력을 아이켄 대학의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켄 IT AI 대학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미 1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2기 모집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에서도 공교육에서 잘 못하니까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데 이 디지털 IT, AI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정보처리 이론 얘기를 했죠. 이것에 입각해서 보면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직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과정,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식의 습득, 제가 평상시에 엄청 강조하죠. 습득했으면 생각을 쭉 이어서 해보는 거, 생각의 이음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는 자기화 과정, 그것을 명시화, 메모하고 기록해서 명시화하는 과정, 그렇게 되면 완전히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면서 또 겉으로 끄집어내는 뇌회로를 뻥 뚫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웃풋 생산이 원활해지죠. 그러니까 습득하고 생각에 이음하고 자기화하고 명시화하고 아웃풋을 생산하는 요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제가 평상시에 아이캔 대학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께 강조했지 않습니까? 아이캔 IT AI 대학에서 다루는 것도 이것과 기본적인 프레임은 같습니다. 디지털 AI 기술 습득은요, 변화한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AI 시대에 읽고 쓰는 능력을 내가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 필요한지 체크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엑셀 이렇게 해보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나가면 클라우드 협업 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구글에서 나온 그런 협업 툴들 쓰시는 경우, 노션을 쓰시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AI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각 도구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업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난이도가 쉬운 것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내가 평상시에 반드시 쓰려고 하는 뭐 4가지, 5가지 AI를 완전히 익히는 상태. 요것은 서로 상승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공부하려고 하시지 말고 요거를 총체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오늘 먼저 강조드립니다. 스키마 형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이 IT AI의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축키를 만들어서 잘 쓰게 되는 단계라든지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AI 같으면 특히 명령법이 엄청 중요한데 이거 사실 AI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엑셀에도 명령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법의 수준, 디지털 AI 도구의 역할 그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뭘 어떻게 믹스해서 쓸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겠죠. 결국은 밑바탕에 지식의 구조를 형성시킨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몸에 체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어려워. 아니에요. 난이도가 쉬운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종합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걱정을 실질적으로는 덜 수 있답니다. 심지어는요, 이거 혼자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특히 우리가 이번에 만든 아이캔 IT AI 대학 같은 곳에 들어오셔서 이 종합적인 능력을 키워가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적극적인 정교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elaboration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요거 사용법만 알고 끝낸다? 얘는 적극적인 정교화에 해당하지 않겠죠. 직접 유튜브 계정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파보시고요. 영상도 만들어 보시고요. 스크립트도 짜보시고요. 이런 것들까지를 해야 적극적인 정교화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캔 IT AI 대학을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정보처리 이론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디지털 AI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설계해서 여러분들에게 송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리버드 기간이라서요. 3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12월 30일에서 1월 8일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만 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들어와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단순한 기술만 가르친다?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디지털 문해력이잖아요. 기술만 익혀서는 답을 낼 수 없습니다. 아까 낮은 단계에서 쉬운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쭉쭉 올라간다 그랬죠. 요것은 기술이라고 접근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총체를 문해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독서력을 키우거나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IT, AI 기술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고 기초 도구를 하나하나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하고 심지어는 그것의 응용에 의해서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구체적 팁을
여러분들 ICANN IT AI 대학에서 자신의 자산으로 획득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우리 AI 브랜딩 연구소장이죠. 김동석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 김동석 선생님은 그냥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분의 특징인데 그 기술을 응용해서 자기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화할 수 있는가, 그 수익화 전략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에 전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기로 우선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유명해지셨죠. AI 수익화 전략이라는 책도 2023년에 내셔서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의 저자이시기도 하지요. 제가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하면 이 김동석 선생님이 이렇게 엄청난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직장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존경의 마음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사가 ICANN IT AI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니까 믿고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화한 세상 속에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디지털 AI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역량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몸으로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서 시작을 못할 뿐이죠. 지금 강좌들이 그 툴들을 하나씩 강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랜 자체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종합반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과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ICANN IT AI 대학에 들어오셔서 종합반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 역량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소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수강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꼭 디지털 문해력 이번에는 몸에 착 붙이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에요. 2025년에는 2024년에 못한 것을 꼭 도전해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달성의 핵심 과제는 디지털 IT AI 문해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ICANN IT AI 대학에 들어오셔서 문해력 꼭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